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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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양대학교 의예과 예비 이사학번 유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새내기과정학부 이사학번 이건희입니다. 두 분은 대학은 수시로 준비하신 건가요? 그쵸. 저는 완전 수시, 정시 생각이 거의 없었던 완전 100% 수시였어요. 저는 상황상 수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정시는 따로 안 하고 수시 100%로 전략을 짰습니다. 상황상이 무슨 상황상?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라고 국제대회를 나갔어야 돼가지고 그 일정이 9월 초에 끝나는 일정이었어가지고 수능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일단 수시로 가는 쪽으로. 아, 우와. 그런 거가 또 있었구만. 그럼 어디 넣으신가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썼었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썼었고 또 성균관대, 한양대, 아주대, 한림대까지 이제 6장 다 의대로 작성을 제가 원서를 했었습니다. 한양대 학교는 추가 합격으로 붙게 되었고 아주대 학교는 최초합으로 해서 이제 한양대로 최종 선택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지구환경 관련해서 지원을 했고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는 무학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서울대, 카이스트, 지스트에 합격을 했고 서울대랑 카이스트 중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학사 단계에서는 여러 개를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생기기도 했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했을 때는 카이스트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카이스트에 진학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적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제 국어랑 수학은 다 1, 나오고 영어가 아깝게 하나 좀 삐끗하면서 2등급이 나오고 그래서 1, 2, 1 이렇게 받았어요. 똑똑하다. 아이, 저는 일단 수능이 메인은 아니었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잘 보진 못했는데 국어 언매 2등급, 수학 미적분 1등급, 영어 2등급, 물리학투 2등급, 지구과학투 2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투 지투를 했다. 왜 물투랑 지투를 했다는 거잖아. 일단 투투가 거의 많이 없죠. 보통 투를 하면 생투를 많이 하지 물투, 지투는 잘 많이 못 봤어요. 물리 과목이 네네. 공부량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그게 적어요 생각보다는. 다른 과목보다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아요. 수능 최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수능 전에 붙어버렸으니까 사실 수능 전에 카이스트를 붙어버려가지고 그 최저에 있는 학교들은 면접을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그냥 수능 최저를 충족하긴 했으나 딱히 의미는 없었다. 너는 고등학교 어디 다녔어? 나는 도봉구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너는 어떤 학교? 나는 강남구에 있는 은광여자고등학교. 파락군. 두 분 내신은 어떻게 졸업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이었는데 영어가 3.6이고 나머지를 좀 잘 봐가지고 어영부영 2.0까지 올려놓은 케이스라서 그래가지고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 쪽은 오히려 더 쉽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갔다고. 쉽게? 다시 찍으면 안 될까요? 나는 일단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성적은 1.04였고 이제 다 1등급을 받다가 미적분에서 한 번 2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4단위짜리였어서 1.04로 살짝 떨어지게 됐고 진짜 똑똑하다. 부럽다. 아니 내신은 사실 머리 좋은 거랑은 약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암기니까. 그럼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수학? 너는 문제집은 몇 번 정도 풀었어? 나는 교과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수능 특강은 이제 그 해당 연도만 보는 건 아니라 한 이전까지 해서 한 3개년 정도를 봤었고 자이스토리 기출 하나 풀고 좀 이제 더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후에 좀 어려운 문제로 블랙라벨이나 올림포스 고난도가 또 있어서 거기까지 풀었고 그러니까 한 대여섯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풀고 나서는 많이 이제 반복해서 풀고 풀이 모르겠는 거는 또 외워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했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부를 양으로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던져졌을 때 그걸 어떻게 풀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차곡차곡 단계가 그려져야 되는 거에 좀 집중을 한 편이어가지고 고3 들어서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랑 기출문제집 빼고는 딴 건 보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됐으면 나도 조금만 풀었을 거야. 난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보면은 어떤 풀이 방법을 할지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려고 그 데이터를 늘리는 느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양 자체가 많아진 것 같아. 오답은 어떻게 했어요? 오답, 전 오답 되게 좀 깔끔하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틀린 문제 있으면 노트에다 하나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설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풀다가 한 20-30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면 그때는 해설 보고 이제 답지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그걸 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아예 그 노트를 다른 종이를 꺼내서 그걸 내가 이제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했었고, 그리고 아예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풀이가 익혀지면은 그 뒤부터는 다시 이제 외우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여러 번, 한 3-4번 더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익히려고 했었어요. 저는 오답 정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잘 풀어보자라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시간이 막 1-2시간이 걸려도 킬러를 풀 때 그래서 그냥 그 문제는 끝까지 한번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논리 과정에 집중을 해가지고 나중에 풀 때는 계산 실수 안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따로 그 오답 노트에 질서정연하게 논리를 정리해놓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풀릴 때까지 해설지를 절대 안 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 친구 해설지 잃어버렸다 그런 거면 제 해설지 주고 어차피 안 볼까요? 그래서 미적분도 지금 해설지가 없어요. 가장 오래 걸렸던 문제 그래도 한 3-4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한 문제를 네. 3-4시간 버티는 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3-4시간 뒤에 이걸 해결했을 때 그 희열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변태네요. 기억이 너는 그거는 어떻게 보냈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시는 필기나 학원에서 받는 자료, 이제 교사용 자습서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에 있는 문장 같은 거 꼼꼼하게 외우고, 왜냐면 그런 문장들을 외워야 서술형 문제를 쓸 때 내가 답안을 직접 문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문학은 완전 100% 암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풀이 같은 거는 조금 그 방법만 연습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고, 이제 비문학 쪽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공부했을 때 썼던 노트를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가 혼자서 지문 분석하고, 그리고 지문에서 뭐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도 다 표시해서 내 문장대로 다시 바꿔서 써보고 그런 연습도 했었고. 저 노트 보니까 어때요? 저는 전혀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리스펙합니다. 암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문제풀이 감각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 문제집 하나를 사가지고 시간 내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아예 못 푸는 문제는 아닌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어쨌든 나름의 논리대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 넘어갈까요? 영어. 네. 왜 영어 말 못하겠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 보통 내신 영어는 통암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암기는 많이 약한 편이라서 내신 영어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도 수능 영어나 뭐 그래도 한 1-2등급 번갈아 갈 정도로 적당히는 나왔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틀리면은 왜 내가 틀리는 선지를 고른 이유랑 맞는 선지가 왜 정답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정리하려고 했던 편이고, 만약에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문맥상으로 이게 어떤 뜻일지도 유추하는 연습, 그런 것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약간 내신 영어에서 학교에서도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거의 1-2등 하는 식으로 영어를 좀 잘 했었는데, 영어는 일단 사실 완전 100% 암기로 유명한 과목이잖아요. 지문을 이제 그냥 펼쳐놓고 문장을 똑같이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한 10번, 15번은 계속 쓰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어는 약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좀 봐왔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어휘력이 쌓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막 외운다기보다는 단어책 그냥 펴놓고 약간 넘겨보면서 눈에 바르는 식으로만 좀 봤었는데, 그 영어 단어책은 데이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160개? 200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주에 2-3회 정도만.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데이 1에 있는 거를 하루 안에 못 외우겠더라고 나는. 근데 그걸 외워도 또 까먹잖아. 그래서 지문 같은 거를 계속 보면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거기서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암기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저가 좀 선천적으로 암기력이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머리가 비상하다 이런 건 아닌데 암기가 빠르고 그게 되게 오래가는 편이었어서 내신에 되게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꿀팁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머릿속에 익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도 그게 머리에 안 익히면은 결국에는 시험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내 혼자만의 힘으로도 외웠던 거를 혼자서 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백지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혼자서 다 써보는 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멋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암기에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벼락치기 느낌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암기 과목이 있으면 그거 한 3, 4일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었어서 그 1학년 때 한국사 공부하면서 썼던 노트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볼펜으로 한 번씩 옮겨 적어보고 그걸 다시 연필로 밑줄을 한 번씩 그어보면서 그대로 따라 읽고 그 다음에 좀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빨간 펜으로 그으면서 세 번째로 읽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답형 문제로 나오기 쉬운 좀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사회독을 이렇게 3, 4일 안에 몰아치기를 하니까 그 시험 당일에는 좀 기억이 잘 남았어가지고 오히려 더 일찍 외우면은 일찍 꾸준히 외우면 그게 다 휘발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쳐서 암기하는 게 내신 딸 때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아가지고 2, 3학년 때는 근데 이제 좀 짬이 차니까 저렇게 해도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1학년 때는 사실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겠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암기 과목도 1학년 때만은 되게 그래도 적어도 2주 남겨놓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학원 다니셨어요? 공부는? 저는 내신은 고1 때는 웬만하면 다 다녔었는데 그때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만 다녔었고 2학년부터는 이제 국어 하나랑 수학은 계속 다녔었고 그리고 영어랑 과탐은 2학년 때부터 다 혼자 하고 이제 3학년 됐을 때는 국영수, 수능은 다 혼자 준비하고 그리고 과학 탐구만 딱 2개 학원 들었었어요. 네, 전 학원도 안 다니고 인강도 안 보고 혼자서 한 편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힘든데 이렇게 하기가. 그 약간 이제 남들 다 학원 다니고 인강 보니까 약간의 객기 부리는 느낌으로 난 하기 싫은데? 난 하기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도 좀 있어가지고 특이한 사람이에요. 약간 달라요, 얘랑. 얘가 잘하는 거랑 제가 잘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겨울 방학 때 꼭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탐구를 일찍부터 본 편이었어서 고3 넘어가는 그 방학 때 탐구를 하는 걸 좀 추천하는데 재수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재수생들한테 과탐에서 밀리는 이유가 고3들이 과탐을 안 해서거든요. 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차라리 방학에 시간이 있을 때 과탐을 미리 해두면 그래도 훨씬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수능 때 어떤 선택 과목 볼지를 정해놓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고3 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편하게 즐기면서 그냥 수능까지 산책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작은 거에서도 되게 재미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잠깐 떠들어도 그게 훨씬 더 재밌고 오히려 공부할 때는 진짜 딱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에는 제대로 놀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3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위압감이 있지만은 너무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비 고3 화이팅!